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저번에 편의점이랑 상가 쪽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공장 쪽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장 임대 매매하는 거랑,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형 공장들 많이 찾으시는데 그쪽으로 이제 얻으실 때 어떻게 얻으시면은 잘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설명드릴게요. 솔직히 뭐 주변에 부동산은 친구라든지 가족들 없으면은 알기 힘든 것들이죠. 거의 이런 것들은 얘기해 주지도 않고 얘기해 줄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갈게요. 공장 임대, 먼저 임대부터. 임대를 얻으실 때 이제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규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보시려고 제조업 쪽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일 먼저 선택하셔야 되는 게 이제 산업단지. 이제 뭐 시와 반월, 남동공단, 아니면 뭐 저는 인천 쪽에 있으니까 주로 그쪽이고요. 뭐 각 지역마다 이제 그런 산업단지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신규로 조성되는데 뭐 송산 산업단지, 뭐 평창 쪽인가요? 강원도 쪽에도 지금 산업단지 새로 조성한다고 지금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그쪽 분양을 해달라고, 그런 쪽도 있고, 어느 쪽으로 들어가시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이제 각각 특성화가 돼 있어요. 남동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차 쪽이 대부분이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한 50% 이상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에요. 그리고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도신도시에도 이제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청정 산업을 육성을 한다 했고, IT 쪽, IT 계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반도체라든지 뭐 메카트로닉스,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지금 또 송도신도시에 IT 센터가 있고, AT 센터가 지금 또 생겨요. 분양을 하고 있어요. AT 센터가 이제 자동차 관련 산업들을 그 아파트형 공장에다 몰아놓는 건데, 그거 있고, 이제 MT 생길 거고요. BT가 생기는구나. BT 생기고, 이건 바이오 쪽. 이제 송도신도시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이 지금 거의 완공이 돼 가죠.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까지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산업단지들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파주 출판단지 같이. 예. 그런 거를 잘 보시고,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느 쪽에 가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왜냐면 그쪽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산업단지에서 지원 나오는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기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맞춰서 들어가시면은. 근데 꼭 굳이 안 맞추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뭐 집에서 가깝거나 뭐 내가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하면 하는 거니까. 그 대신에 이제 알아보셔야 될 거는, 산업단지들 같은 경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남동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뭐 그럴 건데, 오폐수, 환경을 오염할 수 있는,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금, 뭐 화학, 이런 쪽이죠. 지금 저희도 사무실을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남동 단지 입주 제한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업종 코드랑 이렇게 여기 보시면 특정 유해물질, 악취 및 VOC 등의 배출 업종, 뭐 공해 유발 업종 및 용수 다소비 업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여기 업종 코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못 들어오는 건 아닌데 대부분 못 들어옵니다. 대부분. 제가 작년인가요? 친환경 비료 하시는 분 임대를 놔준 적이 있는데,
그분은 뭐 비료 제조업이어서 업종 코드에 제한이 걸리긴 해요. 하지만 쪽 공단 쪽에 문의를 해보니 안 되는 건 아니다. 여기 있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뭐 일정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시켜 오면은 우리들이 협의를 해서 뭐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입주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어요. 근데 산업단지공단 그리고 남동구청까지는 오케이가 됐는데 인천시에서 아마 빠꾸를 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찾아갔어요. 왜 안 되냐, 뭐 기준이 있으면은 기준을 말을 해달라. 왜냐면 이분은 뭐 그렇게 비료를 많이 생산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뿌리는 비료예요. 그래갖고 약물 같은 경우 약물을 이렇게 희석해서 천천히 중화시키고 혼합해가지고 포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폐수가 나올 일이 없고, 그리고 폐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뭐 위탁으로 맡겨버리겠다. 따로 폐수를 모아서 위탁으로 처리해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폐수가 나오게 되면 공장 내부에 이제 폐수 처리 시설을 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내 공장도 아니고 임대 공장이다 보니까 나중에 나갈 때 그거를 또 돈 받고 내가 이걸 설치를 했으니 돈을 주시오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뜯어나가기도 뭐하고 하니까 투자를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설치를 안 하시고 그렇게 위탁으로 맡겨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위탁으로 맡기겠다, 뭐 기준이 있으면 말을 해달라, 내가 충족을 해서 오겠다 했는데 그냥 안 된대요. 그런 게 없대.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건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도 괜히 이거 해줬다가 나중에 위에서 뭐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은 내가 욕먹으니까 아예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은, 뭐 제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 생각에 해주려는 의지만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안 해준데 어떡합니까? 뭐 그렇다고 뭐 소송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갖고 그분은 거기 빠지고 강원도 쪽으로 가셨어요. 그런가 하는 반면에 이제 시와 반월 쪽에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도금, 화학 단지다 보니까. 그리고 남동단에서도 이제 도금 같은 경우에 폐수 처리 시설이 있어도 그 폐수 총량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남동구 안에서 몇 리터, 뭐 몇만 리터, 몇십만 리터, 몇백만 리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갖고 그 안에서만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남동구가. 그러니까 배출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신규 업체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가증을 매매를 또 하기도 해요. 뭐 내가 도금 공장을 하는데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내 폐수 허가증을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또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왜냐면은 신규로 안 내주니까. 내가 이거를 폐업을 해버리고 이 폐수 허가증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100리터를 써요. 1 100리터를 쓰면은 그 100리터가 살아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100리터를 쓰겠다고 하면은 그 허가를 다시 내주느냐? 안 내줘요.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양도를 하는 거예요. 권리금을 받고. 근데 그것도 솔직히 남동단에선 요즘엔 여의치 않아요. 요즘에 남동단도 많이 그런 유해한 업종들을 빼는 추세여갖고 목재도 많이 빼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냅두는데 신규 업체들은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게 가장 솔직히 산단 들어올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뭐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산단이 아닌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입주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임대계약만, 건물주인이랑 임대계약만 해서 내가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뭐 그렇다고 뭐 폐수를 뭐 콸콸콸콸콸 내보내거나 뭐 무단 방류한다거나 뭐 락카칠을 하는 공장인데 그거를 그냥 뭐 필터 없이 그냥 밖으로 뿌려버린다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굳이 그런 거 아니고서는 문제될 게 없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임대료. 글쎄요, 뭐 다른 광명 같은 데는 1층 평당 5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고, 부평 쪽, 부천 쪽, 부평 쪽도 그 정도 한 4만원? 5만원 정도 하고. 근데 남동단은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쓰실만한 거 들어가려면 한 32,000원? 3만원에 32,000원 정도? 뭐 신축에다가 호이스트까지 달려있다 그러면은 좀 더 비싸겠죠? 네. 그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층은 3만원 안팎,
뭐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뭐 한 2~3천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정도 감안하고 들으세요. 1층은 3만원, 2층은 18,000원, 3층 이상부터는 15,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월세의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10달치. 그러니까 뭐 월세가 100만원이다 그럼 보증금은 100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증금을 더 낼 테니 월세를 좀 줄여달라. 그런데 그거는 상가나 아파트에서만 가능한 얘기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협의는 해볼 수 있어요. 뭐 말이야 뭐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1억에 1,000을 쓰는데 1억에 1,000인데 내가 보증금을 4억을 줄 테니 월세를 뭐 200, 300에 해주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할 말이 그밖에 없어요. 보증금 4억 있으면 공장 사세요. 그렇잖아요. 공장 사셔야지. 그 말밖에 못 해드려요. 저희는 그렇게 터무니없이는 안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장 사장님들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보증금은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근데 안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꼭 받는 이유가 뭐냐, 안 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밀리는 분들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빼라 그러면은 집기로만 있으니까 트럭 한 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빼기가 쉬워요. 근데 공장 같은 경우에 막 프레스 기계 같은 거 막 10톤짜리 20톤짜리 프레스 기계 들여놨어요. 뭐 화장품 공장 같은 경우에 배합기 같은 경우에 막 어느 정도 하냐면은 거의 한 조그만 유조차, 그 주유소에서 유조차 조그만 거 다니는 거 있잖아요. 배달용. 그만한 게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통들이 한 3~4개가 서 있어요. 안에서 배합을 하거든요. 원료를. 그런 게 들어와 있는데 3달치가 밀렸어요. 안 나가요. 나가라고. 다음 달에도 밀면 나가라. 안 나가요. 임차인 돈 안 내요. 보증금에서 까세요. 까요. 안 내요. 그래도 안 내요. 까라 그래요. 명도소송을 걸어요. 명도소송이 한두 달 안에 끝나요? 최소 6개월? 1년?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갖고 뭐 3달 밀렸어요. 6개월 만에 끝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3달치 보증금은 남는 거니까, 돌려줄 수 있는 거니까.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건 아니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근데 이게 1년, 명도소송이 뭐 1년까지 됐다 그러면 15개월이에요 그러면은 3개월치 월세는 낼 것 같아요? 안 내요. 절대 안 내요. 절대 안 내요. 뻐기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때 그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안 받아봐요, 손실이 더 커지겠죠? 그나마 10달치를 받았으니까 그 10달만큼 상세가 되는 건데, 그것조차 안 받고 그냥 맘먹고 뻐기려고 들어온 사람이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 뭐 몇억, 뭐 몇천만원, 솔직히 뭐 몇억까지 가는 데도 없죠. 몇천만원, 그거 공장 사장님들한테 별로 의미 없어요. 네. 그거 몇천만원 없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원 있다고 뭐 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원 해봤자 이자 얼마나 돼요.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달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임대 조건들,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원상복구, 가장 기본적인 게 원상복구. 이거는 계약서에 없어도 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파티션 공사죠. 판넬로 이제 구획을, 파트를 나눠가지고 뭐 사무실도 만들고 통공장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해놨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제가 나갔어요.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이거 이렇게 돼 있네, 저 그냥 이대로 쓸게요, 좋아요, 내 돈 안 내도 되니까, 나도 어차피 들어오면은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돼 있으니까 그냥 냅두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임대인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 그냥 철거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인 공사들, 많이 하는 공사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냅두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특이한 공사들,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트렌치라 그러면 이제 그 배수 공사거든요.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은 바닥을 이렇게 파가지고 물꼬를 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철망 같은 걸로 덮어놓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식당 주방 같은데 가면 이렇게 물이 빠지잖아요. 그 공사를 식품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물 세척을 해야 되니까, 물이 빠져야 되니까, 해썹 인증을 받으려면 그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솔직히 그거는 식품 공장에만 한정이 된 거잖아요. 또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식품 공장을 한다면야 상관이 없지만,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기계업종 공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필요가 없어. 오히려 있으면 안 돼. 그게 있음으로써 뭐 하중을 덜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계 발이 빠진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메꿔주고 원상 복구를 해주시고 나가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못 하나 박은 것까지 다 메꾸고 가야 돼요. 못 하나 박을 때도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박아야 되고, 메꿔주고 나가야 되고, 들어올 때 그 상태 그대로 청소까지 다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 한국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해주시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뭐 공사하실 때, 공사하고 나서 말하지 마시고 공사하실 때 임대인한테 이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냐 물어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뭘 하실 때는 집주인이랑 공장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중에 머리 아파지는 일들이 간혹 생깁니다. 대부분 뭐 별일 없이 그냥 마무리 되는데 간혹 가다가 머리가 아파져요. 그 외에 뭐 다른 조건 등등이 있겠지만, 뭐 너무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사례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 자, 임대는 여기까지 보고요. 매매를 보게 되면은 일단 위치, 가격, 철거, 신축, 그리고 향후 방향,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위치라고 하면은 뭐 골목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냐, 아니면 대로변에 붙어 있는 공장이냐, 대로변 코너 공장이냐, 뭐 아니면은 골목이어도 역전 근처에 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갖고 가격이 조금씩 달라져요. 뭐 대동소이하긴 한데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는 뭐 내 사장님들 주머니 사정에 맞추는 거죠. 내가 뭐 딱히 뭐 홍보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진짜 내 공장이 제조 공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싸게 그냥 뭐 골목 같은데, 너무 골목진 데는 또 안 좋겠지만 그런 데 들어가시는 거고, 뭐 나는 약간의 홍보가 필요하다, 뭐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차할 공간도 필요하다, 주차도 편해야 된다 그러면은 대로변 쪽으로 가시는 거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류차죠. 물류차가 뭐 컨테이너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냥 1톤 트럭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냐. 5톤 이상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못해도 한 15m, 20m 도로는 가셔야 되고, 뭐 그게 아니다 그러면 10m 이면 도로로 가셔도 상관없고 그런 거죠. 그리고 가격, 남동건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땅값만 평당 700 정도? 평당 700.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수치고요. 뭐 역전 근처라든지 뭐 대로변이라든지 대로변 코너 자리라든지 그런 데는 뭐 800만원, 1000만원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작으면은 비싸요. 500평 밑은 평당 1000만원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남동단이 지금 대지분할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500평 밑으로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평짜리 공장이다, 1000평짜리 한 필지다 그러면은 이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500평 500평짜리 두 필지로 만들 수는 있지만 999.9평이다 라고 하면은 두 필지로 쪼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한쪽은 500평이 되지만 한쪽은 499.99999평이 돼서 아주 조금 모자르게 500평이 되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장이 뭐 100평짜리 필요하신 분도 있고 200평짜리 필요하신 분도 있고 300평짜리 필요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작은 공장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500평짜리 같은 경우에는 뭐 7호, 45, 뭐 한 45억 건물값까지 해서 뭐 한 건물값까지 해서 한 46억, 47억 정도 그 정도 되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작은 공장으로 가시겠죠. 그리고 내가 굳이 500평짜리 공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평짜리로 하면은 10억 정도? 네, 10억 정도면 공장 사니까 굳이 그렇게 큰 공장을 무리해서 사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많이 샀죠. 그리고 그런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희소성도 있고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로만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뭐 그냥 공장을 사셔가지고 뭐 정말 내 용도에 맞는 공장이다 그런 공장을 찾으셔서 들어가셔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게 가장 좋고, 만약에 철거를 하셔야 된다, 공장이 정말 허름해서 거의 건물값 안 치고 땅값만 주고 샀어요. 그럼 철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좀 협의를 하셔야 돼요. 파시는 분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파시는 분 같은 경우에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리면은 양도세를 많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허물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건물을 지어 주겠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만약에 뭐 40억짜리 공장 땅값만 40억이다 그러면 40억에 사지 말고, 내가 원래 이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면은 한 6, 7억이 필요한데 내가 당신한테 5억만 받겠다, 내가 건물 다 지어주고 그러니까 45억만 달라 라고 하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땡큐죠. 어차피 나 허물어서 7억 들여서 지으려고 그랬는데 5억만 더 주면은 지어준다니까 땡큐죠. 왜 이렇게 하냐, 양도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멸실시키고 새로 건물을 지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또 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만큼 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면 철거만 해주겠다. 근데 이 철거도 뭐 그냥 위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시멘트로 공고리를 먼저 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H빔을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철거라고 하면은 그 H빔까지만 철거해 주느냐, 왜냐면 이건 다 고철이니까 팔면은 돈 돼요. 근데 밑에 콘크리트까지 다 솔직히 까줘야 돼요. 까서 그냥 맨 땅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팔아야지 나대지가 되는 건데, 뭐 그렇지 않아도 나대지는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철거라고 하면은 그 밑에 콘크리트까지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다 까줘야 되는데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밑에까지 해주는지 아니면 위에만 해주는지, 그거에 따라 갖고 뭐 가격을 더 깎을 수도 있고, 만약에 밑에를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철거 비용이 뭐 밑에 까는데 얼마가 드는데 뭐 좀 더 깎아달라, 뭐 1억이 드는데 1억 깎아달라는 얘기는 못하죠,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뭐 한 4, 5천 반 정도는 좀 건물값, 땅값에서 깎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쇼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신축을 지으시고 그리고 계속 갖고 계시면은
땅값은 오릅니다. 갖고 계세요. 남동단도 지금은 700이지만 5년 전에는 5년 전이 아니죠. 처음에 분양할 때는 평당 25만원, 평당 20만원. 제발 갖고 가주세요. 제발 갖고 가주세요. 드릴게요. 그냥 거저 갖고 가세요. 막 그렇게 해서 막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5년 전까지만 해도 평당 300이었습니다 5년 전에 파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그때 내가 1000평짜리 땅을 뭐 1000평짜리에 평당 300이면은 30억이죠? 30억인데 지금 팔면은 70억인데 40억이 어디로 갔을까? 양도소득세 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죠. 땅을 치고 후회를 하세요. 근데 어떡합니까? 팔았는데. 그리고 그때 파신 분들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셔도 또 팔아요. 그런 거 배합하지 마세요. 다 자기 복입니다. 그게 맞아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내 노력이 가미될 수는 있겠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후회를 가지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26분째인데요. 아파트형 공장은 원래 이게 핵심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뭐 궁금하신 것들은 질문을 받을게요. 아파트형 공장이란 말 그대로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서 거기에 위에 집을 짓죠. 그래서 나 혼자 살죠.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건물을 올린 다음에 거기다가 칸을 나눠 놓고 그 칸마다 공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소형 평수들, 뭐 예를 들어 뭐 20평대, 실평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평수 20평대, 50평대부터 뭐 한 층을 다 쓰게 되면은 뭐 한 층에 20칸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한 400평 정도? 네, 400평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장점은 기존 공장들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로 물건을 올려야 되지만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진입이 가능해요. 그 백화점 가면은 5개 주차장 있잖아요. 차들이 이렇게 돌아서 2층, 3층으로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차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뭐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좋고요. 대신에 큰 차들은 못 들어가요. 2.5톤까지는 진입이 가능한데 2.5톤이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회전 반경이 안 나와서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화물 리프트를 통해서 1층으로 내리신 다음에 실으시면 됩니다. 화물 리프트도 아파트 공장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층수가 일반 공장에서는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변하죠. 왜냐면은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에 따라 갖고 그 실익이 다르기 때문에 1층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을 바로 대서 물류를 실을 수 있고 뭐 상하차 작업도 가능하고, 하지만 2, 3층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를 통해서 물건을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싼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이 좀 빠른데 좀 빨리 끝내려고,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지루해 할까봐 빨리 끝내려고 지금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놓으실 때도 임대료의 차이가 많이 없어요. 1층이라 그래갖고 뭐 3만원 받고 2층이라 그래서 뭐 25,000원 받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1층은 좀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올라가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2층, 3층, 뭐 8층, 9층 올라간다고 해갖고 뭐 8층, 9층이 뭐 만원, 8천원 막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어차피 2만원대, 만원 후반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격, 분양을 받으실 때 평당 가격이 남동공장 같은 경우에는 평당 530 정도. 이거는 실평수 기준이 아니라 분양평수 기준입니다.
대부분 전용률이 한 52%에서 53% 나와요. 100평짜리 공장을 분양을 받으시면 52평을 여러분이 쓰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복도, 주차장, 화장실,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24평형 샀다고 해서 24평 아파트를 가지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거는 18평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빠지고 복도로 빠지고 계단으로 빠지고 뭐 그런 식으로 빠져버리니까요. 그래갖고 평당 530 정도인데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싸요. 저층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비싸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인 상가 같은 경우에 평당 2000, 뭐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600에서 700, 1000만원, 1500 이 정도 갑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장점이 뭐냐? 물류, 차량 진입, 그거 외에도 장점, 대출이 잘 나와요. 대출이 80~90%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20평짜리 공장이라고 하면은 10평수 20평이면은 분양으로 40평이라고 잡죠 일단은. 그러면 40평에 평균적으로 500 잡았을 때 2억이죠? 예. 5, 4, 20, 2억이죠? 예. 2억이면은 2억에 만약에 90%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은 1억 8천이 대출이 나와요. 1억 8천이 대출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따져보셔야 될 거는, 내가 20평짜리 임대 공장을 40평짜리 임대 공장을 얻을 때 내는 임대료랑 40평짜리 공장을 분양을 받았을 때 내는 이자랑 어떤 게 더 싸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들어가는 돈은 2천만원 밖에 안 되죠. 만약에 2억이라고 하면은,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억 8천 곱하기 뭐 대부분 2부, 지금은 모르겠는데 2부 후반대, 이것도 신용도에 따라 좀 달라요. 2부 후반대부터 3부 초중반대까지 받으시는데 넉넉 잡고 4%로 이자를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 이자가 720만원이 나오죠. 나누기 12개월로 하면은 한 달에 60만원이 나와요. 근데 남동공단 평균적으로 2만, 뭐 1, 2층까지 있으니까 24,000원이라고, 25,000원이라고 할게요. 25,000원짜리 공장으로 40평인데 뭐 한 30평으로 잡죠. 30평을 잡는다. 그러면은 한 달 월세가 75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60만원이라고 칠게요. 이자랑 월세가 똑같이 60만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임대 공장에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공장에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 공장은 땅값이 올라도 여러분 손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오를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내가 사업을 안 하게 됐을 때 활용할 수도 있고, 임대를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뭐 그래도 나는 임대를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아파트형 공장,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뭘 할까 또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뭘 설명을 드려야 될까.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수수료? 근데 또 수수료는 또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에는 짧게, 다음 시간에 좀 짧게 할게요. 이제 중개 보조원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네, 어떻게 하면은 중개 보조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제가 전에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잠깐 설명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요번엔 다음 설명할 때는 뭐 한 10분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블로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카톡으로도 문의 많이 주시고요. 전화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댓글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남겨주셔도 좋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